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4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말에 굉장히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좀 쉬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부터 조금 피곤했는데 사실 주말에 잘 쉬어도 월요일은 피곤하겠죠? 자, 어쨌든 시장이 마무리되었고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0.1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 정도면 뭐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내 보합권 내에서 횡보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0.67% 하락과 함께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 코스피의 상승률을 보시는 것처럼 다들 보합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도 자동차 관련주 기아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당후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 코스닥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썩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그런데 규모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월이 멀다 하고 하루에 10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조금은 줄어들었네요. 오늘은 웬일인지 조금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코스닥. 자,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기관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평범했다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가 나왔죠. 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오랜만에 골고루 순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흐름을 봤을 때는 단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기관의 대부분의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을 보인다면 다시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잘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아. 역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S-오일, 현대차, 테스나, SK텔레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오늘 상위 종목에 이노베이션하고 S-오일 두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일단 SK이노베이션은 S-오일과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어서 기관을 볼게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기아,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딱히 시장을 참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를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 니케이는 지금 1.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0.6%,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0.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장이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비한다면 코스피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하단 박스권에 맴돌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장을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부족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 대만, 중국 모두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오늘 현재 1%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상승했던 업종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음식료, 식품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식품 관련주 중에서도 곡물 사료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가공식품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차별화를 두었지만 오늘은 곡물 사료 관련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료 관련주, 그리고 식품 관련주, 모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번에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서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서 관련 내용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오늘 식량 관련주가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근본적인 원인, 바로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그게 가장 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닭고기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데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사료 가격도 상승하겠죠. 가축들이 곡물, 사료를 소비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닭고기, 돼지고기, 모든 식품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도 닭가슴살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닭고기 관련주들이 오늘 대부분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난 1월달, 2월달 한 차례 상승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유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덜했었고 또 직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월달, 4월달 지금 시점을 보면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이거는 10년 차트거든요. 10년간의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연가스가 또 상승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천연가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었다면 최근에는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관련주보다는 비료 관련주들, 이쪽에서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비료의 주성분은 질산암모늄인데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질산암모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전 세계 주식시장이 참 부진하고 미국의 선물지수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도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관련주들, 그리고 식품 관련주, 곡물 사료 관련주, 이쪽 업종들은 정말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업종들은 약간 인버스의 성격을 띠는 만큼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 사실 이런 재료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겠지만 지금 시장이 이런 테마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스윙 관점을 접근하기에는 이런 업종들을 계속 추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어요. 천연가스가 상승하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비료 관련주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사료값이 증가하겠죠. 그럼 돼지고기나 닭고기 이런 식품 가격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연관해져서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대부분의 식품 관련주들을 보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크라운 제과는 7%, 또 하림은 13%, 대한제당은 25%, 한성기업도 1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품 관련주들은 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말은 예시로 라면 가격을 보세요. 원재료 상승에 따라서 라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재료 가격이 다시 하락해서 라면 가격이 하락하는지,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품 관련주들은 한번 가격을 인상하면 그 가격을 다시 낮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낮추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격을 전가하면 그에 따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 거기에서 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런 업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제가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새롭게 지난주에 조선주 쪽으로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왔었다,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 3.7%, 현대중공업은 2.7%, STX엔진은 4%, 이렇게 대체적으로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장 종료 이후에 제가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저는 흐름이 꺾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의 흐름을 보시면 별다른 조정도 없이 특히 현대중공업은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에 따른 첫 눌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선 대우조선해양,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만 무려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한 차례 되돌림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위포조선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조선해양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조선주들은 지난주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만큼 오늘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또 다음날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저는 스윙 관점에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 업종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수급을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를 보면 그래도 0.6%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인 상승의 시발점이라고 보지 않고요. 단지 많은 하락에 따른 되돌림,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증권사에서도 과거부터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내비치더라고요. 자, 물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조금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고 1년, 2년 가져가는 것이 힘들다.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어떤 시장 상황이 오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조금은 믿음직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고 또 분기 배당과 함께 주식을 적금처럼 모아나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시점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6만 5천 원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그 이하를 조금 더 내려갈지 제가 그걸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항상 과거 패턴을 보면 월봉으로 볼게요. 조금은 과하게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저기에서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될 때 그때는 희한하게 변곡점이 되었던 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4개월 연속 이상, 지난 13년 동안에 4개월 연속 이상 주가가 빠졌던 적은 단 3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5개월이 최장기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을 저점 매수의 구간으로 삼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바로 즉각적으로 수익으로 전환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만큼은 매도하는 시점이 아닌 매수하는 시점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스타일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가 조금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그렇다면 제가 삼성전자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 조건에 부합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4월 중순까지 다가왔는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점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빠지지 않는 만큼 저는 항상 어떤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한다면 그 힘을 비축해서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는 만큼 조금은 긴 관점으로서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